장중 확인 가격은 28만 9천 원까지 올라왔는데 최근 닷새 동안 외국인은 무려 3조 4,815억 원을 팔았습니다. 가격만 보면 분명 반등인데 돈의 방향은 아직 완전히 돌아왔다고 말하기 어렵죠. 그럼 지금 삼성전자는 다시 살아나는 구간일까요? 아니면 급락 뒤에 나오는 기술적 되돌림에 불과할까요? 이 흐름을 제대로 보려면 삼성전자 하나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안 됩니다. 최근 코스피 시장 자체가 크게 흔들렸잖아요. 불과 며칠 전인 7월 7일에는 코스피가 8% 넘게 급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는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시장의 뼈대가 흔들리는 충격이 왔었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거래가 일시적으로 멈추는 극단적인 조치가 나올 만큼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반등은 종목 하나의 힘만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큰 충격을 받은 뒤 간신히 숨을 고르는 과정 속에서 봐야 정확합니다. 삼성전자는 우리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느끼는 체감 영향력이 가장 큰 종목입니다. 거래소 기준 시가총액만 해도 1,695조 원이 넘을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의 몇 배나 되는 돈이 이 회사 하나에 묶여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르면 지수보다 내 계좌가 더 오르는 것 같고 반대로 삼성전자가 밀리면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불안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큰 종목이 올랐다고 해서 돈의 흐름까지 완전히 안정됐다고 바로 단정하면 안 되거든요. 자료를 확인하는 지금 삼성전자는 어제보다 11,000원 오른 28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퍼센트로는 거의 4% 가까이 오르는 거니까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 보면 꽤 강한 반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장중 흐름을 조금만 더 깊게 뜯어보면 아직 확인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가격은 29만 1,000원에서 출발했습니다. 시작부터 어제 종가보다 꽤 높게 시작한 거죠. 이후 오전 중에는 한때 29만 3,000원까지 올라가면서 힘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28만 원대 후반으로 살짝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정말 강한 반등이라면 위에서 나오는 매물을 더 강하게 받아내면서 오전 고점 근처를 계속 지켜주는 힘이 보여야 하거든요. 지금은 그 힘이 약간은 부족한 상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래쪽 가격도 같이 봐야 합니다. 오늘 장중에 가장 낮았던 가격은 28만 2천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로는 29만 3천 원, 아래로는 28만 2천 원, 2만 1천 원짜리 박스 안에서 오늘 하루의 전쟁터가 펼쳐진 셈이죠. 지금 가격은 그 전쟁터의 중간보다 살짝 위쪽에 있지만 아직 방향을 완전히 위로 확정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봐야 할 기준선은 바로 29만 원입니다. 장 초반에도 이 가격대가 중심이었고 오전 내내 매수와 매도가 가장 치열하게 부딪힌 최전선이었거든요. 지금 이 중요한 선 아래로 내려와 있다는 건 반등은 했지만 아직 중요한 가격대를 편안하게 장악한 상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29만 원 위로 올라서고 그 위에서 버텨주는지가 단기적인 힘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오늘 장중 저점인 28만 2천 원 부근입니다. 여기가 오늘 장의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 주가가 이 가격을 위협하지 않고 계속 28만 원대 중후반에서 움직여준다면 단기적으로 팔고 싶어 하던 매도 압력이 어느 정도 소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등하는 척하다가 계속 저점 쪽으로 힘없이 내려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매물이 정리되는 게 아니라 아직 위에서 팔고 싶은 물량이 많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저점과 얼마나 거리를 두고 있는지가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죠. 최근 며칠간의 가격 흐름을 같이 보면 지금 자리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불과 며칠 전인 7월 6일에는 종가가 31만 8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29만 6천 원까지 밀렸고 하루 뒤에는 27만 7,500원까지 더 내려왔죠. 이 정도 속도면 그냥 쉬어가는 조정이라기보다 가격대가 빠르게 무너진 구간에 가깝습니다. 계단식 하락이 아니라 절벽에서 굴러떨어지는 듯한 모습이었잖아요. 특히 가장 최근 확정된 거래의 종가는 27만 8천 원에서 겨우 멈췄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전날과 큰 차이가 없어 보였지만 그날 장중에는 26만 7,500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아래쪽으로 투자 심리를 크게 한번 흔든 뒤에 다시 끌어올린 그림이었죠.
거죠. 누군가는 공포에 던졌지만 다른 누군가는 그 가격에서부터 사모으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반등은 단순히 올랐다는 한마디보다 어디서 버티고 어디서 밀리는지를 더 꼼꼼하게 봐야 하는 겁니다. 26만 원대 후반에서 바닥을 잡고 올라온 건지 아니면 그냥 잠깐 숨 고르고 다시 내려갈 건지를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거래량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료를 확인하는 시점에 거래량은 대략 1013만 주 수준입니다. 직전 나흘 동안 워낙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 평균과 비교하면 아직 34% 정도밖에 안 되는 거래량입니다. 가격은 제법 올라왔지만 급락 구간만큼 강한 거래 에너지가 붙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가격은 올랐는데 아직 시장의 에너지가 온전히 실리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큰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만드는 상승이라기보다는 일단 급락이 멈추니까 나오는 기술적인 되돌림 성격이 아직은 더 강하다는 거죠. 물론 장중 거래량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숫자 하나만 보고 힘이 약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다만 오전에 이미 1000만 주 이상 거래된다는데도 고점에서 내려와 29만 원 아래에 있다는 점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위로 밀어 올리려는 힘과 이 정도 올랐으면 팔아야겠다는 힘이 동시에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더 중요한 건 거래량의 방향입니다. 7월 7일과 8일에는 각각 3,200만 주, 3,300만 주가 넘는 큰 거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격은 어떻게 됐죠? 크게 무너졌습니다. 거래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렇게 많은 거래량은 누군가 팔았다는 증거였던 셈이죠. 오늘 삼성전자에 필요한 그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래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도 28만 원대 중후반을 깨지 않고 지켜주고 다시 29만 원 위로 올라서는 흐름이 나와야 합니다. 반대로 거래가 붙을수록 오늘 저점 쪽으로 자꾸 밀리면 그건 매물 소화가 아니라 매물에 눌리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같은 거래량이라도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수급을 봐야 합니다. 최근 닷새 확정 자료를 기준으로 외국인은 무려 3조 4,815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정말 큰 규모의 돈이 빠져나간 겁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돈, 소위 말하는 스마트머니가 삼성전자를 팔고 떠났다는 거죠. 반대로 개인은 2조 954억 원을 순매수했죠. 이거 누가 맞고 틀리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돈과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서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게 핵심입니다. 외국인은 팔고 개인은 그 물량을 받아내는 정면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삼성전자처럼 외국인 비중이 중요한 초대형주는 외국인 매도가 이렇게 크게 나오면 반등의 힘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지분율도 46.72%에서 46.56%까지 눈에 띄게 내려왔습니다. 얼핏 보면 0.16%포인트라는 작은 소수점 차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삼성전자의 큰 규모를 생각하면 절대 그냥 넘길 수 없는 변화입니다. 다만 여기서 아주 작은 긍정적인 신호도 하나 있습니다. 가장 최근 확정 거래일 하루만 딱 놓고 보면 외국인이 2,414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며칠 동안 무섭게 팔아치우던 흐름에서 일단은 매수로 돌아선 날이 나왔다는 건 분명히 체크할 만한 부분입니다. 문제는 그 전까지 누적된 매도 규모가 너무 컸다는 거죠. 이 하루짜리 매수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반가운 건 사실이지만 이게 진짜 샘물인지 아니면 하루짜리 신기루인지는 오늘과 내일의 흐름을 더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장이 끝난 뒤에도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이어가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비관 쪽 움직임도 같이 봐야 합니다. 금융투자는 최근 닷새 동안 3,053억 원을 순매수했고 연기금도 1,386억 원을 샀습니다. 이 자금들이 아래에서 주가가 더 무너지는 걸 일부 방어해주는 소방수 역할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던진 3조 원이 넘는 물량을 전부 덮을 만큼 압도적인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거죠. 각 수급 주체들의 입장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외국인은 일단 위험을 피하자는 쪽이었고 개인은 이 정도면 싸다며 저가 매수 기회로 봤습니다. 기관은 시장이 더 무너지는 걸 막아야 하니 일단 지수 방어에 나선 거고요. 이렇게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방향성이 깔끔하게 나오지 않고 서로 엇갈리는 구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장중 수급은 아직 확정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장중에는 외국인이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반대로 파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최종 투자자별 집계는 오늘 장이 모두 끝난 뒤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이 어제의 순매수 기조를 오늘도 이어가는지 아니면 하루 만에 다시 매도 우위로 돌아서는지가 단기 반등의 생명줄을 결정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환율은 삼성전자에게 나쁘지
않은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닷새 동안 1,531원에서 1,503.2원까지 꾸준히 내려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화가 강해지고 달러가 약해진 흐름이죠. 보통 이런 환경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데 부담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사도 나중에 달러로 바꿔갈 때 더 이득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엇박자가 나옵니다. 환율은 외국인에게 유리하게 멍석을 깔아줬는데 정작 주인공인 외국인은 춤을 추지 않고 오히려 지분율을 줄였습니다. 이 말은 최근 외국인들의 매도가 단순히 환율 때문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환율이 도와주는데도 외국인이 팔았다면 그건 삼성전자 내부의 수급 문제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안에서의 상대적인 매력도까지 같이 따져봐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최근 닷새 동안 2.6% 올랐고 바로 어제도 3.1% 상승했습니다. 적어도 해외 반도체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뜻이죠. 마치 글로벌 반도체 파티는 계속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만 살짝 소외된 듯한 느낌입니다. 경쟁사들 주가도 괜찮았습니다. 마이크론은 최근 닷새 기준으로 1.7% 올랐고 직전 거래일에는 4.5%나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닷새 흐름으로 보면 4.1% 올랐지만 직전 하루는 0.7% 밀리면서 약간 다른 모습을 보였죠.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해외 반도체주들이 모두 약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만의 수급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된 겁니다. 코스피 지수 흐름과 비교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코스피는 최근 닷새 동안 6%나 빠졌다가 직전 거래일에 3.7% 반등했습니다. 우리 시장 전체는 큰 충격 뒤에 되돌리는 과정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해외 반도체 지표는 같은 기간에 비교적 잘 버텨줬습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삼성전자의 오늘의 반등이 단순히 시장 반등을 따라가는 수준인지 아니면 시장보다 더 강하게 외국인 매도 흐름을 멈추는 신호인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뉴스 흐름도 투자자들을 더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기사에서는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으로 89조 원이 넘는 큰 실적을 기록했다는 내용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서는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밀렸다는 기사들이 같이 나왔죠.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흔들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장면이 나온 겁니다. 주식은 좋은 실적 숫자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적은 과거의 성적표고 주가는 미래의 기대감을 먹고 살거든요. 시장은 이미 2분기 실적을 주가에 반영하고 있었고 실적 발표 이후에는 관심이 다음 분기와 내년 전망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아무리 좋아도 돈이 빠져나가면 주가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실적보다 수급이 먼저 가격을 누르는 날도 많습니다. 밸류에이션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네이버에 표시된 기준으로 주가순 자산 비율 PBR은 4.01배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의 자산 가치보다 4배가 넘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미래 성장성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 기대가 꺾이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격이 빠졌다는 사실보다 훨씬 중요한 건 그 가격을 다시 사줄 큰 돈이 들어오는지의 여부입니다. 공매도는 지금 흐름의 중심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확정된 자료를 보면 공매도가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대에 머물렀습니다. 공매도 잔고 수량도 전체 상장 주식 수와 비교하면 아주 작은 수준이라 지금 이걸로 큰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근거가 약합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상황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격은 반등했지만 29만 원이라는 중요한 선을 확실히 장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둘째, 외국인은 넓게 보면 여전히 아주 큰 규모로 팔아온 쪽입니다. 셋째, 반면에 환율이나 글로벌 반도체 시장 흐름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나침반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반등 가능성을 완전히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최근 확정 거래일에 순매수로 돌아섰다는 점, 환율도 우호적인 방향으로 내려왔다는 점, 해외 반도체 지표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 조합이 계속 이어진다면 다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가능성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풀어야
버텨야 할 세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확인은 주가가 29만 원 위로 올라서서 버텨주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거래량이 늘어날 때 가격이 장중 저점 부근으로 밀리지 않고 위쪽을 향하는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장이 끝난 뒤 확인되는 최종 수급에서 외국인이 순매수 흐름을 이어가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비로소 반등의 질이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오늘 가격이 올라온 것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최근 닷새 동안의 외국인 매도를 더 무겁게 봐야 할까요? 정답은 둘 중 하나를 지금 당장 고르는 게 아닙니다. 가격이 중요한 선 위로 올라서는 것과 외국인 수급이 같이 돌아서는 것을 동시에 확인하는 겁니다. 가격만 오르고 돈이 계속 빠져나가면 그 반등은 결국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급한 추격 매수보다 확인 매수가 필요한 구간인 거죠. 삼성전자 하나를 분석하는 것도 이렇게 복잡한데 여러 종목이 섞여 있는 우리 계좌는 오죽하겠습니까? 시장 지수는 반등했는데 내 종목은 덜 움직일 수 있고 어떤 종목은 가격은 올라왔는데 수급은 여전히 약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무작정 수익률만 보지 말고 내가 가진 종목들의 비중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내 계좌가 어떤 종목에 너무 쏠려 있는지, 손실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쌓여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종목부터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 그 순서를 잡아야 시장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식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 종목은 여러 개 들고 있는데 뭐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고 손실난 종목을 더 버텨야 할지, 물을 타야 할지 먼저 줄여야 할지 판단이 안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종목을 캡처해서 올리면 증권 AI가 내 계좌의 비중 쏠림, 손실 구간,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주는 무료 AI 포트폴리오 리포트입니다. 수익률만 보고 판단하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진짜 먼저 봐야 하는 건 내 계좌 안에서 어떤 종목의 비중에 몰려 있는지, 손실이 어디에 쌓여 있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이 순서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저희 구독자분께 제가 직접 요청드려서 받아본 실제 사용 화면입니다. 개인정보나 계좌번호 같은 민감한 부분은 전부 가린 상태고요. 보시면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들고 있는 보유 종목 화면만 캡처해서 올리면 됩니다. 토스증권이든 키움이든 삼성증권이든 상관없습니다. 종목명, 평가금액, 수익률 정도만 보이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름이나 계좌번호는 꼭 가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내 종목을 캡처한 이미지를 올려놓고 30초 정도만 기다리면 증권 AI가 화면 안에 있는 종목들을 읽고 바로 분석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보시면 단순히 종목명만 읽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 계좌가 어느 종목에 많이 쏠려 있는지, 손실 구간은 어디에 몰려 있는지, 지금 어떤 종목부터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해줍니다. 점수와 등급도 나오고 인식된 종목수, 최대 비중, 판독률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넛 그래프와 비중바도 있어서 내 계좌가 어디에 몰려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매수해라, 매도해라 찍어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계좌 구조를 객관적으로 펼쳐놓고 어디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기준을 잡아주는 무료 리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하다 보면 손실난 종목을 보면서 계속 고민하게 되잖아요. 이걸 더 버텨야 하나, 물을 타야 하나, 아니면 먼저 줄여야 하나. 그런데 그 판단을 하기 전에 먼저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내 계좌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손실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우선순위가 뭔지부터 봐야 합니다. 잔고 캡처 한 장만 올려도 내 계좌에서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AI 리포트로 부족하다 싶은 분들은 그 안에서 전문가 점검까지 이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쏠림, 손실 구간 정리 순서, 현금 비중과 리밸런싱 기준까지 이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준비해둔 자료들도 같이 보실 수 있게 정리해놨습니다. 먼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흔들릴 때 세력과 기관의 평균 단가를 역산해서 기준 가격대를 잡아볼 수 있는 세력 단가 지지선 계산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대장주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갈 때 빠져나간 자금이 어느 후방 소부장 섹터나 전장 밸류체인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AI 자금 순환 맵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차트를 볼 때 복잡한 지표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한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계절 리스크를 관리하고 매매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실전 매매 전략 노트도 같이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순환매 흐름과 주도 섹터 변화를 장중에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까지 같이 열어놨습니다. 주식시장의 큰 판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시크릿 책
대책자 3권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두 번째는 자본법칙, 돈의 시선, 세 번째는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단순히 내 계좌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에서 돈이 어디서 빠지고 어디로 이동하는지까지 같이 보실 수 있게 만든 구성입니다. 자, 이제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신청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다른 곳처럼 신청해놓고 며칠 뒤에 보내드립니다. 순차적으로 자료 보내드립니다. 이런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청만 하시면 바로 무료 AI 포트폴리오 리포트 사이트로 연결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 없이 신청하고 바로 들어가서 내 계좌를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내 종목 이대로 괜찮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잔고 캡처 한 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수익률보다 먼저 봐야 할 건 비중입니다. 손실 종목에 물타기 하기 전에 내 계좌에서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순서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 딱 4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신청만 해주시면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리고 우리 계좌도 결국 핵심은 같습니다.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의 방향을 같이 봐야 합니다.